여러분, 지금 주방에 있는 달콤한 꿀 한 숟가락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다고 챙겨 먹은 그 꿀이 오히려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리고 여러분께 더 빨리 전해드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끝까지 몰랐다면 저 역시 지금쯤 즐거운 노후 대신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투석기계에 몸을 맡기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가가 소시지처럼 퉁퉁 붓거나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부어오르는 분들 계시지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물을 여러 번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 때문에 걱정되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남들은 다 깊이 잠든 한밤중에 2번, 3번씩 깨어 화장실로 향해야 하는 그 고단함일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그저 손주들과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그 소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오셨는데 정작 본인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실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속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고 다시 젊게 되돌릴 수 있는 명확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사소한 실수들만 바로잡아도 콩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함께 우리 몸을 지키는 소중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보통 의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콩팥이 안 좋으면 무조건 단 것을 끊으라고 하죠. 그래서 꿀도 그저 몸에 좋은 설탕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정제된 백설탕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죽은 당분이지만 자연이 준 선물인 천연꿀은 183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귀한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올바른 복용법을 지켰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인 두부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만큼 단백질이 풍부해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아침에 따끈한 두부를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달콤한 꿀물을 바로 마시는 행동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를 단단하게 굳힐 때 사용하는 응고제 성분이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유기산과 효소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아주 미세하고 단단한 결정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단단한 찌꺼기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콩팥 안에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사구체라는 아주 섬세한 거름망이 있습니다. 이 거름망 사이에 미세한 돌가루 같은 찌꺼기들이 계속 박힌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 거름망은 막히고 콩팥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서서히 굳어가게 됩니다. 두부를 드셨다면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킨 뒤에 꿀을 드시는 것이 콩팥을 아끼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꿀물을 타는 온도와 커피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중에는 뭐든 뜨끈해야 몸이 풀린다고 생각해서 꿀을 듬뿍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꿀 속에 살아있는 효소들은 열에 아주 약해서 60도만 넘어가도 즉시 파괴되어 버립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꿀 속에 과당이 높은 열을 만나면 독소 성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을 젊게 만들려고 마신 꿀물이 오히려 콩팥 필터를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꿀물은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합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꿀물을 마신 직후에 잠을 깨려고 진한 커피 한 잔을 곁들이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콩팥에는 큰 폭격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우리 몸의 수분을 강제로 밀어내는 이뇨작용을 하는데 콩팥이 꿀의 좋은 성분을 흡수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밖으로 다 내보내버립니다. 이때 콩팥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사구체 혈관이 얇아지고 파열될 위험이 커집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일 수 있으니 꿀물과 커피 사이에는 반드시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생마늘과 꿀의 만남입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지만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을 꿀에 절여서 바로 드시는 것은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생마늘의 강한 성분인 알리신이 꿀과 만나 충분한 숙성 과정 없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벽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달래기 위해 혈액을 위장 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정작 콩팥으로 가야 할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숙성되지 않은 마늘의 독성이 직접 콩팥 세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콩팥 수치를 보여주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 마늘 꿀 절임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마늘을 쪄서 익히거나 아니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켜서 마늘의 매운 도기가 완전히 빠진 뒤에 드셔야 합니다. 급한 마음이 오히려 소중한 콩팥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우유와 꿀의 조합입니다.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면 숙면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약 평소에 우유만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우유와 꿀을 함께 드시면 장 안에서 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인데 갑작스러운 수분 손실은 콩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러니 본인의 체질을 잘 살피시고 우유를 드실 때는 반드시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거나 아예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잘못된 섭취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직전에 꿀물을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콩팥도 밤에는 쉬고 싶어 합니다. 낮 동안 열심히 몸속 노폐물을 걸러낸 콩팥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할 시간에 당분이 가득한 꿀물이 들어오면 콩팥은 다시 일어나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콩팥이 밤새 잔업을 하느라 지쳐버리고 그 여파로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밤중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이죠. 꿀물을 드시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이거나 몸의 기운이 떨어지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우리 콩팥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꿀 섭취를 참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꿀을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부터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들고 이미 쌓인 독소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3가지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 꿀물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양념이 아니라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탁월한 약재입니다. 콩팥은 결국 미세한 혈관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해집니다. 이때 꼭 기억하실 점은 마트에서 흔히 파는 일반 계피 말고 쿠마린 함량이 낮아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실론 계피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큰술과 실론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 드세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막혔던 콩팥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천연 유연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몬 꿀물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화는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결석을 예방하는 최고의 천연 약입니다. 콩팥 결석은 한번 생기면 통증도 심하고 콩팥 기능을 뚝 떨어뜨리는데 레몬즙이 소변에 내 산도를 조절해서 이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꿀의 항균 효과와 레몬의 해독 효과가 만나면 콩팥 속에 독소를 녹여 배출하는 강력한 세정제가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꿀 한 큰술과 신선한 레몬즙 한 큰술을 섞어 드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소화도 돕고 콩팥 청소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는 생강 꿀물입니다. 생강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 분들이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아주 많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우려낸 물이 40도 이하로 식었을 때 꿀 한 큰술을 넣어 드세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면 지친 콩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훌륭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이 법칙입니다. 첫째, 음식과 꿀물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둔다. 둘째, 꿀물 온도는 우리 몸이 편안해하는 40도 미지근한 물을 지킨다. 셋째, 적어도 2주일 이상 꾸준히 실천해서 내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준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아침은 훨씬 가벼워지고 소변은 맑아질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잠든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헌신적인 장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콩팥을 아껴주는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주방에서 물 온도를 정성껏 맞추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30년을 지탱해 줄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콩팥이 맑아야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야 온몸에 활력이 돕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생명 같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보탬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콩팥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져야 진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살리는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환한 미소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